상업시설과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휘청이느냐? 지난주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형 쇼핑몰 앞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실이 여러 층이나 된다고 합니다. 옆 건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광고가 몇 달째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우리 세대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었던 상업용 부동산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가나 오피스 건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한 지인이 강남에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건물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월세가 끊기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췄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물로 넣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의 문의도 없었습니다. 이 지인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건물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매장에 가야 했습니다. 옷도 직접 입어봐야 했고 가전제품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중요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매장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세대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굳이 매장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식료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됩니다. 한 상가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의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온라인 쇼핑몰로 갔던 겁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인터넷에서 더 싼 가격에 주문했습니다. 매장은 그저 전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해도 결국 구매는 온라인에서 했습니다. 결국 매장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단골 건물주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상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굳이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장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남에 큰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했습니다. 사무실에 나오는 직원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매달 거액의 월세를 내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결국 사무실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반 크기의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들은 주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세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도 만족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사무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오피스 빌딩에서 나가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딩 주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건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빌딩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에 큰 돈을 들여 오피스 빌딩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층마다 공실이 생겼고 새 세입자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소비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상가나 오피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학원 건물주인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학원가에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학원들이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건물주는 편하게 월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학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학원도 많았습니다. 건물에 공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곧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동네에 학생이 줄어든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학령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학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후회했습니다. 인구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인구가 계속 줄면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특히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니 지방의 상가와 오피스는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이자 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공실이 생기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월세 수입은 없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 건물주가 급매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팔려고만 하지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과 협의해서 건물을 넘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대출금도 일부 남았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빚더미 앉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투자했던 건물이 오히려 인생을 망쳤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온라인 쇼핑과 재택근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인구 감소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위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거지역 근처의 생활 밀착형 상가는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동네 슈퍼나 약국, 병원 같은 필수시설은 계속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들입니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고급 오피스 빌딩은 어렵습니다. 특히 구도심이나 부도심에 있는 노후 건물들은 더 심각합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없이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 쉽지 않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라고, 무리하게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시대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투자가 미래에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티술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면 위험합니다. 상업용 부동산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입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은 크지만 위험도 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없지만 나빠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치명적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잃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고, 성공 사례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실패 사례도 함께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동산 신화 속에 살았습니다. 땅과 건물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좋은 위치의 상업용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르게 삽니다. 물건을 사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 가치관도 다릅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동산보다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이런 세대가 주류가 되면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라고, 정말 좋은 위치의 핵심 자산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라갈 것이라고, 그 외의 자산들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나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월세 수익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실이 생기면 버틸 수 있는지, 건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버티기 힘들다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재택근무,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따져보십시오. 무엇보다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주식, 채권, 예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 재택근무의 일상화, 인구 감소, 그리고 금리 상승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조적인 변화여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이제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신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해야 합니다.